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이라는 온기 있는 인연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막 후반전의 출발선에 선 당신. 바로 60세라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멋지고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선 바로 지금 중년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의 꿈과 욕망은 잠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만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마음껏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갈 때입니다. 주변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며 매일 똑같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마인드 리셋, 즉 마음가짐의 대전환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나이 들어 행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에 져서 60세의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차없이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60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리셋입니다. 50대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빴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허락과도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면 60대에 준비한 새로운 마음가짐 위에서 더욱더 큰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신문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이 되면 누구에게나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힘을 내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60대가 된 지금입니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체형, 성격, 사고방식, 살아온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한평생 참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감하기 위한 답 역시 하나뿐입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쉽니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지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와다 히데키 전문의는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6,000명 이상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그는 마인드셋 7계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더는 연연하지 말자.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해보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자. 새로운 도전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일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넷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자. 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나의 인생은 나만의 속도와 색깔이 있습니다. 여섯째, 내 인생의 정답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 찾자. 일곱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셋해야 할 것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집 대출금을 갚고 자녀 교육비를 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상에 눕거나 치매에 걸리면 그동안 모아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가고 싶었던 여행은커녕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예식 한번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뒤늦게 내 행복을 너무 나중으로 미뤘구나.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하고 후회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통장에 쌓아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충분히 쓸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겨주기보다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으로 남겨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유산입니다. 자식들 간의 유산 다툼을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두 번째로 리셋해야 할 것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고이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건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독립입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부모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비로소 자식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느라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셋해야 할 것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며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증상에 집착해 약을 한 움큼씩 먹다 보면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하루 종일 무기력하거나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약에 의존하기보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비슷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셋째, 고맙다, 사랑한다 같은 감정을 제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행복이 결국 나의 선택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이 후회들을 거꾸로 실천하면 우리의 노후는 후회 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우며 80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60대에 시작한 취미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신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80대 후반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부터 귀찮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80대에는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치열했던 경쟁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여유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진짜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걸어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평소 엄두가 안 나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며 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던 만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빈틈이 있어야 사람도 다가오고 삶의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즐겁게 살겠다는 다짐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있고 가족과 친구도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길 위에서 행복은 결국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바로 즐기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70대, 80대, 그리고 90대까지 평안하고 즐거운 여정을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이라는 온기 있는 인연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막 후반전의 출발선에 선 당신. 바로 60세라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멋지고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선 바로 지금 중년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의 꿈과 욕망은 잠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만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마음껏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갈 때입니다. 주변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며 매일 똑같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마인드 리셋, 즉 마음가짐의 대전환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나이 들어 행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에 져서 60세의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차없이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60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리셋입니다. 50대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빴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허락과도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면 60대에 준비한 새로운 마음가짐 위에서
더욱더 큰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신문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이 되면 누구에게나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힘을 내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60대가 된 지금입니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체형, 성격, 사고방식, 살아온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한평생 참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감하기 위한 답 역시 하나뿐입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쉽니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지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와다 히데키 전문의는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6,000명 이상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그는 마인드셋 7계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더는 연연하지 말자.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해보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자. 새로운 도전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일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넷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자. 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나의 인생은 나만의 속도와 색깔이 있습니다. 여섯째, 내 인생의 정답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 찾자. 일곱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셋해야 할 것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집 대출금을 갚고 자녀 교육비를 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상에 눕거나 치매에 걸리면 그동안 모아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가고 싶었던 여행은커녕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예식 한번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뒤늦게 내 행복을 너무 나중으로 미뤘구나.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하고 후회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통장에 쌓아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충분히 쓸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겨주기보다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으로 남겨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유산입니다. 자식들 간의 유산 다툼을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두 번째로 리셋해야 할 것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고이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건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독립입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부모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비로소 자식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느라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셋해야 할 것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며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증상에 집착해 약을 한 움큼씩 먹다 보면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하루 종일 무기력하거나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약에 의존하기보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비슷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셋째, 고맙다, 사랑한다 같은 감정을 제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행복이 결국 나의 선택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이 후회들을 거꾸로 실천하면 우리의 노후는 후회 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우며 80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60대에 시작한 취미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신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80대 후반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부터 귀찮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80대에는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치열했던 경쟁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여유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진짜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걸어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평소 엄두가 안 나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며 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던 만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빈틈이 있어야 사람도 다가오고 삶의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즐겁게 살겠다는 다짐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있고 가족과 친구도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길 위에서 행복은 결국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바로 즐기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70대, 80대, 그리고 90대까지 평안하고 즐거운 여정을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이라는 온기 있는 인연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막 후반전의 출발선에 선 당신. 바로 60세라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멋지고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선 바로 지금 중년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의 꿈과 욕망은 잠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만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마음껏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갈 때입니다. 주변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며 매일 똑같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마인드 리셋, 즉 마음가짐의 대전환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나이 들어 행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에 져서 60세의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차없이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60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리셋입니다. 50대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빴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허락과도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면 60대에 준비한 새로운 마음가짐 위에서 더욱더 큰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신문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이 되면 누구에게나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힘을 내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60대가 된 지금입니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체형, 성격, 사고방식, 살아온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한평생 참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감하기 위한 답 역시 하나뿐입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쉽니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지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와다 히데키 전문의는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6,000명 이상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그는 마인드셋 7계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더는 연연하지 말자.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해보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자. 새로운 도전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일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넷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자. 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나의 인생은 나만의 속도와 색깔이 있습니다. 여섯째, 내 인생의 정답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 찾자. 일곱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셋해야 할 것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집 대출금을 갚고 자녀 교육비를 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상에 눕거나 치매에 걸리면 그동안 모아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가고 싶었던 여행은커녕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예식 한번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뒤늦게 내 행복을 너무 나중으로 미뤘구나.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하고 후회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통장에 쌓아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충분히 쓸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겨주기보다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으로 남겨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유산입니다. 자식들 간의 유산 다툼을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두 번째로 리셋해야 할 것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고이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건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독립입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부모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비로소 자식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느라 자식의 인생까지 함께 불행해지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셋해야 할 것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며 모든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증상에 집착해 약을 한 움큼씩 먹다 보면 오히려 약물 부작용으로 하루 종일 무기력하거나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 60대부터는 병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병이 아니라면 약에 의존하기보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비슷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둘째,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셋째, 고맙다, 사랑한다 같은 감정을 제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행복이 결국 나의 선택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이 후회들을 거꾸로 실천하면 우리의 노후는 후회 없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우며 80대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60대에 시작한 취미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신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80대 후반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60대부터 귀찮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80대에는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치열했던 경쟁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여유로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진짜 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두 발로 걸어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가치 있는 소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평소 엄두가 안 나 못했던 것들을 시도하며 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던 만큼 이제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빈틈이 있어야 사람도 다가오고 삶의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즐겁게 살겠다는 다짐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있고 가족과 친구도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길 위에서 행복은 결국 당신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은 바로 즐기는 능력일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70대, 80대, 그리고 90대까지 평안하고 즐거운 여정을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이라는 온기 있는 인연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막 후반전의 출발선에 선 당신. 바로 60세라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멋지고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선 바로 지금 중년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의 꿈과 욕망은 잠시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이만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직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마음껏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갈 때입니다. 주변의 시선과 기대를 의식하며 매일 똑같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마인드 리셋, 즉 마음가짐의 대전환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나이 들어 행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에 져서 60세의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60세가 넘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차없이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60세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리셋입니다. 50대까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빴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도 좋다는 허락과도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면 60대에 준비한 새로운 마음가짐 위에서 더욱더 큰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삶으로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집에만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신문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물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80대 후반이 되면 누구에게나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힘을 내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힘이 있을 때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60대가 된 지금입니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체형, 성격, 사고방식, 살아온 환경 등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길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한평생 참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길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하며 생을 마감하기 위한 답 역시 하나뿐입니다. 늙어가는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가르는 기준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쉽니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할지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와다 히데키 전문의는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6,000명 이상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그는 마인드셋 7계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더는 연연하지 말자. 인생의 후반전은 경쟁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둘째, 해보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자. 새로운 도전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일해야 한다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넷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자. 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나의 인생은 나만의 속도와 색깔이 있습니다. 여섯째, 내 인생의 정답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 찾자. 일곱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 바뀐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셋해야 할 것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집 대출금을 갚고 자녀 교육비를 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맞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상에 눕거나 치매에 걸리면 그동안 모아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가고 싶었던 여행은커녕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예식 한번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뒤늦게 내 행복을 너무 나중으로 미뤘구나.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하고 후회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통장에 쌓아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충분히 쓸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겨주기보다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으로 남겨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유산입니다. 자식들 간의 유산 다툼을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온전히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십시오. 두 번째로 리셋해야 할 것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도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고이 접어두어야 합니다.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고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건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독립입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부모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비로소